봅시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자, 브렌트포드하고 토트넘하고 자, 브렌트포드. 지난 시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죠? 특히나 홈에서는 더 잘했던 팀이고. 물론 뭐 그 이반 토니가 그런 뭐 사건 사고에 좀 그게 없었다면 뭐 더 좋은 뭐랄까 기대되는 시즌을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더 기대해 볼 것 같은데 뭐 다행인 점 브렌트포드의 다행인 점 뭘까요? 일단 어쨌든 지난 시즌에 1옵션으로 썼던 선발로 썼던 애들은 방출이 없습니다. 예. 뭐 중원에 뭐 네르고르 옌센 야넬트하고 뭐 백포 라인도 마찬가지고 헨리 피노 벤미 그 다음에 히키까지 1옵션으로 썼던 선수들을 방출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이야? 최소 지난 시즌만큼 할 것 같아. 대신에 이반 토니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까지 이끌어 갈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거. 그리고 브랜트포드가 또 보강까지도 뭐 적절하게 해놓은 거라서 아무튼 뭐 기대는 해볼만 합니다. 아시겠죠? 브랜트포드. 자, 토트넘. 토트넘에 관심이 좀 여러분들이 많죠. 왜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해축을 조금 늦게 시작한 분들은 토트넘으로 아마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일단 감독 바뀌었죠. 감독 바뀐 건 다 아실 거고 그죠? 그나마 자, 올 시즌에 토트넘이 그나마 지난 시즌보다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지난 시즌보다 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그 조건이 뭘까요? 수비 보강이요. 메디슨, 다이어 안 나오기, 케인이 나갔다. 아닙니다. 1점. 일단 근 10년간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을 모두 다 나갔습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대항전이 없죠. 존나 슬프면서도 존나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알리송합니다. 그죠? 유럽 대항전 자체를 못 뛰기 때문에 그나마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 대항전을 뛰는 그 위에 팀들, 에스턴 빌라까지 그 위에 팀들은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은 할 텐데 어차피 토트넘이 이제 10위권 밑에 있는 팀들은 그래도 쉽게 수월하게 좀 잡는 편이긴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가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항전이 없다는 거에 있어서 이번 시즌은 그래도 조금 뭐 나은 시즌은 아닐까. 그리고 수비 쪽도 보강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케인이 나갔긴 하지만 뭐 그래도 저는 득점에 있어서는 토트넘이 득점에 있어서는 조금 마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 운영 승점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그거죠. 케인의 부재는 득점에 있어서 안 좋은 거지. 말 그대로 오버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걸리는 게 있는 거지. 경기 운영. 오히려 메디슨이 오면서 뭐 전체적인 경기 조율을 해주고 한다면 맞죠? 그리고 뭐 손흥민하고 그다음에 셉제비하고 양쪽에 쓰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도 뭐 다른 뭐 중하위권 팀들보다는 뭐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신에 그 이적생들이 합이 얼마나 잘 맞을까? 네.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뭐 측면에 또 우도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임대 가가지고 되게 좀 잘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우리 프리시즌을 치렀다곤 하지만 이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의 토트넘을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그 오랫동안 팀을 지켜왔던 해리케인까지 빠진 상황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토트넘을 믿기는 힘들다. 작년에는 오버를 많이 갔죠. 당연하지. 골을 넣을 수 있는 해리케인이 있는데 오버 쪽을 더 많이 선택해야죠. 예.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토트넘을 믿기 힘듭니다. 대신에 야, 토트넘이 얼마나 잘해줄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 브렌트포드 프렌 쪽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근데 반대로 브렌트포드가 지난 시즌에 홈에서 너무 잘했거든요. 홈에서 얘네들이 2패했어요. 2패. 10승 7무 2패했던 팀이야. 야, 이거를 토트넘 승을 어떻게 가? 맞잖아요. 득실 밸런스도 미쳤습니다. 득점을 2배 더 했어요. 35득점, 18실점. 득실 밸런스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는 야, 브렌트포드가 작년 대비 1옵션 멤버들이 빠진 것도 아니고 1옵션 멤버들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보강을 해놓은 상태에서 1옵션 멤버 그러니까 이반 토니가 없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렌트의 득점도 가능할 것 같고 토트넘이 그래도 브렌트포드 상대로는 뭐 득점을 그래도 뭐 계속 깔아주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둘은 1대1은 깔 것 같습니다. 1대1.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둘 중에 아무나 이겨라. 오버 가겠습니다. 오버. 네. 오버 쪽을 내가 토트넘 쪽을 선택할까? 브렌트 쪽을 선택할까? 암만 생각해도 이 둘 다 못 가겠어요. 네. 불안 요소가 그러니까 브렌트포드를 가기에는 토트넘의 그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성향을 아직까지 우리가 리그에서 보진 못했잖아. 반대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토트넘을 가기에는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지난 시즌 너무 잘한 것도 있고 전력 자체도 그대로 끌고 가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오버 쪽 선택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는 오버 쪽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굳이 이제 지금의 현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브렌트포드가 밀릴 게 없다 봐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 순위도 얘네들 거의 비슷했지 않나? 8위, 9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잠시만요. 에이씨, 왜 렉이 걸려? 뭐 아무튼 뭐 순위도 비슷했습니다. 비슷했기도 하고. 저는 그냥 오버 쪽 선택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 토트넘 포메이션은 어떻게 나올까요? 감독 전술이라든지. 당연히 뽀백을 쓸 거고요, 그죠? 손흥민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가 더 중요한데, 일단은 뭐 쓰리톱을 쓰겠죠. 그래도 예. 손흥민 왼쪽에 갖다 놓고 셉셉이 오른쪽에 갖다 놓고 만약에 손흥민을 센터 포워드로 쓴다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손흥민이 이번에 주장이 됐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여러분, 뭐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고 갑시다. 남은 경기들이 많으니까 주장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축구를 볼 때 주장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주장 어디야? 보통 그냥 평균적인 팀들이 주장을 하는 거. 보통 경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주장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격수가 주장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을 자기가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주장인 거야. 그래서 보통은 최후방에서 경기 전체를 볼 수 있는 골키퍼라든지 센터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주장을 많이 답니다. 아니면은 딱 중앙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가 주장을 달던지. 그래서 이 손흥민의 주장을 달았다는 거는 저는 센터포드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예. 경기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딱 그 해리케인이 했었던 그런 역할들을 손흥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지켜봅시다. 첼시 리버풀. 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 일단 교체 티노 부임했고요. 포체티노가 첼시에 오면서 또 어떠한 역사를 또 하나 만들어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일단 첫 번째는 첼시에 대한 물갈이가 많이 됐죠. 첼시에 대한 물갈이가 많이 됐어요. 대신에 아쉬운 점이 좀 많죠. 은쿤쿠 어떻게 됐습니까? 은쿤쿠. 바디아실리도 뭐 다음 달이나 돼야 뭐 복귀한다 하고. 그리고 포파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포파나가 뭐 백업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냥 준주전급으로 그래도 뭐 무조건 기용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거의 뭐 시즌 아웃이죠. 그래서 당장에 1옵션으로 쓸 애들인데 부상도 많아지고 일단 뭐 개막전부터 좀 난항이에요. 그치. 일단은 이적 나간 선수, 그러니까 방출한 선수, 그 다음에 영입한 선수들이 너무 많아. 들락날락이 너무 많다 이거야. 거의 뭐 거짓말. 일단은 뭐 첼시가 옛날의 첼시가 아닙니다. 약간 뭐 도떼기 시장이 된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첼시 분위기 자체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축구판 때기를 좀 오래 보다 보면요. 정말 강했던 팀이 한 시즌 딱 무너지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다음 시즌 존나 잘하거든. 그래서 내가 기억납니까? 지난 시즌 말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형님들 믿기진 않겠지만 첼시가 다음 시즌 존나 잘할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어. 근데 존나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막 에이 지금 첼시 꼬라지를 봐라 지금 12위인가 이지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근데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에 지금 또 전력 부상이 있어서 야 이거 뭐 지켜봐야 된다. 전력 부상이 없다라는 가정을 둬야 그렇게 가능은 한 건데 전력 부상이 있어서 일단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첼시가 지난 시즌만큼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애들이 나가고 막 감독이 바뀌고 뭔가 분위기가 뒤숭숭하지 않냐, 부상자들도 많아지고 되게 안 좋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일 때 더 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존 애들이 빠져나간 거 오히려 긍정적이에요. 왜냐? 걔네들이 못했잖아. 자, 그 다음에 리버풀. 솔직히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리버풀이 잘했나요? 깨놓고 얘기해서 못했어요. 지난 시즌 막바지 그때 30라운드 때부터 7연승 한 거 아니었으면 딱 그냥 8위, 9위 딱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실질적 현실이 그랬어요. 리버풀 못했어요. 자 근데 요번에 여름 이적 시장 통해 가지고 소보슬라이도 그렇고 맥칼리스터도 그렇고 중원에서 있어서 일단은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시즌
그 디아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출전을 못했다가 또 복귀를 해서 또 프리시즌 때 폼이 괜찮았던 거를 또 제 눈으로 또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의 리버풀은 뭐 전방, 중원 크게 문제 없다 봐요. 저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한 가지 딱 이 구멍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 요거 두 개 아니면 한 가지밖에 없잖아. 수비. 지금 당장에야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부상 당하고 이 옵션 꺼내들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비 쪽 애들만 좀 정신을 차려준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 기준에는 배당이 굉장히 의아해요. 자, 지금 리버풀이 프리시즌에 보여준 거, 그리고 지금 이만큼의 보강을 했던 거,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강한 거, 그 다음에 디아스가 복귀해가지고 또 몸이 가벼운 걸 보여준 거, 다양한 요소로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리버풀한테 조금 더 정배를 줬으면 했거든요. 제 기준에. 첼시는 지금 뭐 감독도 그렇고 선수진들 다양하게 지금 막 뭐 부상자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렇게 갖춰진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버풀이 배당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아무리 첼시가 홈이라고 한들 그래도 전력 손실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리버풀이 한 골 넣으면은 이거 첼시가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런 건 있죠. 상대전적. 둘 다 어쨌든도 날고 길 때 서로가 날고 길 때 계속 무승부밖에 안 났어. 그렇지. 그래서 만났다 하면 무승부라서 솔직하게 얘네 둘이 붙으면 재밌어요. 재미없거든. 예. 그래서 배당도 그냥 그런 무승부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기도 하고 오버요? 글쎄요. 예. 오버까지는 저는 생각이 안 드네요.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어차피 서로의 전력을 평가하기에 이 경기는 아닙니다. 전력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경기예요. 만약에 한쪽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면 이 팀이 정말 괜찮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루즈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무만 때리고 치울게요. 현실적으로 저는 얘네 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버풀이 그때 막 챔스 결승 가고 막 되게 잘했던 때에도 첼시한테 귀신같이 못 이기고, 그리고 첼시가 그 전에 뭐 투엘 체제에서 그 맨시티 잡고 챔스 우승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무승부야. 딱히. 야, 이거 브레스트하고 랑스 진행 중이죠. 이거 좀 궁금한데. 일단은 뭐 진행 중이라서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버 갔는데. 아이씨, 벌써 랑스가 한 골 넣었네요. 까비. 아이씨, 개까비. 자, 클레르모 뭐 넣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리그왕 좀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그래도 리그왕을 좀 잘 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흔히 관심도 깊게 있는 프리미어 리그 말고요. 그냥 EPL이 아닌 리그왕은요. 특히나 어느 정도 이게 중위권부터 하위권까지 어떻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뭐 단순히 한 경기의 분석이 아니라 그냥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베팅하는데 계속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즌도 마찬가지고. 리그왕은 보통 이제 중위권, 하위권 이런 팀들이 큰 돈을 못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떠한 선수가 한 시즌에 폼이 괜찮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시즌까지 데리고 가든 아니면은 선수를 팔아버려요. 예. 그것도 비싼 값에.
보통 얘네들이 영입을 하는 게 뭐 진짜 탑 팀들 말고요. 챔스권 가는 그런 팀들 제외하고는 보통 영입을 하는 게 어지간하면은 1,000만 유로 안쪽입니다. 보통 그냥 뭐 한 200만 유로, 500만 유로, 500만 유로도 크다. 거의 1,000만 유로까지 가는 급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성비 좋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한 시즌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폼이 올라오면 갖다 팔고 이런 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뭐 그런 툴루즈, 툴루즈도 요번에 그 지난 시즌에 1옵션 멤버였던 애들이 나간 애들이 꽤나 많죠. 꽤나 많긴 한데 그래서 뭐 리그왕은 이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얼마나 나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얼마나 나갔고 그 선수가 그 팀에 기여했던 부분이 얼마나 컸냐. 그리고 그럼 영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큰 돈 들여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안 한다니까. 아시겠죠? 근데 그냥 싼 값에 데려왔는데 포텐이 터져가지고 잘했다. 이러면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입은 제가 뭐 물론 리그왕 이제 팀별로 영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느 정도 그 이렇게 유망주들 아니면은 뭐 기대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말을 할 거지만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 아시겠죠? 자, 클레르몽, 모나코. 그렇죠. 빠진 걸 잘 봐야 돼. 근데 그 빠진 애가 작년에 팀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이거지. 자, 클레르몽 지난 시즌에 잘했습니다. 클레르몽 8위였고 뭐 그 전 시즌에 비교하면은 솔직히 뭐 엄청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영입이나 방출 같은 경우에는 다 잔잔바리들 크게 언급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멤버진들도 거진 그대로 갈 거고요. 자, 그리고 모나코 그 뭐 지난 시즌에 이끌었었던 클레멘트 감독 이제 끝나고 나서 요번에 이제 새 감독을 부임을 했는데 아디위터 누군지 아실 거예요. 분데스리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 뭐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있었고 메넨글라트바흐도 있었고 아디위터 감독이 왔는데 리그왕에서 얼만큼 해줄지는 지켜봅시다. 그래도 뭐 모나코라는 팀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당연히 상위권에 속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바디아실리도 첼시로 넘어갔지만 디사시도 첼시로 넘어가고, 그죠? 뭐 아무튼 뭐 그 자리에 살리수를 데리고 왔어요. 살리수 누군지 아시죠? 사우스햄튼에서 센터백 맡았던 그 살리수가 맞습니다. 아무튼 살리수 데리고 왔고. 근데 지금 일단 뭐 엠볼로도 부상이고 일단 뭐 장기 부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장기 부상인 것 같고. 그래서 살리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에는 출전 불가능이라고 떠 있고. 그래서 어쨌든도 지금 모나코는 이 옵션 멤버들도 같이 꺼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이 옵션 멤버들을 꺼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되게 많은 사이트들에서 누굴 넣어놨냐? 미나미노를 넣어놨어요. 예상 명단에. 물론 뭐 예상 명단에 넣어놓은 게 아무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워낙 민심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 옵션 멤버들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꺼내야 된다는 거.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기본적인 상대 전적도 모나코가 압도적이고 지난 시즌에 무승부가 한 경기 있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 전적으로는 되게 압도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전력에서 이 옵션을 병행해야 되는 모나코라서 그것도 원정이라서 손이 안 가네요. 손이 안 간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딱 그런 거지. 모나코가 이기더라도 한 골 차일 것 같아. 한 골 차. 물론 이제 뭐 골로빈이나 벤예데르 이런 뭐 선수들은 당연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나와줄 수 있겠지만 클레르몽이 지난 시즌에 8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했던 멤버들이 거진 대부분 다 올 시즌에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빡빡한 경기들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에 마침 또 무승부가 한번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은 이 경기는 그냥 무나 햄무 쪽 접근이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음. 자, 일단은 제가 르아브르라는 팀은 요번에 승격한 걸 보고 나서 그냥 처음 접했어요. 처음 접했고 그냥 뭐 이 팀에 대해서 뭐 쭉 이렇게 파악을 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르아브르의 경기를 본 적도 없고 당연히 봐야겠지만 본 적도 없고 어느 정도 그 이 팀에 대해서는 예측이 안 됩니다. 음, 예측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몽펠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몽펠. 그래도 2월 달에 자카리안 감독 부임하고 무난하게 잔류를 성공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자카리안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홈에서 평균 득점이 얼마인 줄 압니까? 이 감독이 부임한 이후 평균 득점. 물론 이긴 경기도 있고 대승한 경기도 있고 진 경기도 있어요. 어. 평균 득점이 얼마인 줄 압니까? 자카리안 감독이 오고 홈에서 8경기를 뛰었는데 총 16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이 감독 왔을 때 여러분들 야, 이 감독이 어떠어떠한 감독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혹시 기억납니까? 뭐 기억 안 남 말고 기억 안 남 말고요. 음. 자, 근데 일단 전력에서 아무튼 뭐 이 감독이 오고 나서 홈에서는 이점을 굉장히 많이 갖는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지난 시즌에 그래도 뭐 잘해줬던 마비디디가 어디 갔더라 위 레스터 갔나 마비디디 아무튼 떠났고 그다음에 마와사도 저기 뭐냐 임대 왔었는데 임대 복귀를 했고 그래서 뭐 전력에서 이탈은 있지만 그래도 핵심 멤버인 뭐 사바니에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타드라든지 아니면 뭐 페리라든지 아니 뭐 수비 쪽 애들 다 그대로 남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에서 이탈자들도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카리안 감독이 자 2월 달에 와서 한 시즌을 남은 15라운드, 16라운드의 경기들을 끝내고 이제 비시즌 들어가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위치와 선수들을 구성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이 감독에 맞는 선수들로 꾸려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몽페 솔직히 지금의 뎁스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절대 좋은 편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하위권 팀은 충분히 잡을 거예요. 예, 하위권 팀한테 막 절절매고 이러진 않을 것 같다. 물론 이게 시즌 들어가 보고 개막하고 경기들 보다 보면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전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하위권 팀들은 무난하게 잡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를 꼭 볼 거고요. 라브르 같은 경우에 이부 리그에서 1위로 우승을 해서 올라왔는데 뭐 기량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봐야겠죠. 경기를 봐야겠지만 그래도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는 이부 리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뛰었고 얘네는 그래도 1부 리그에서 오랫동안 뛰었고 기본적인 기량 차이는 그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 기량 차이가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요 몽펠의 자카리안 감독이 올 때 뭐라 얘기했었냐. 내가 지난 시즌 자카리안 감독 오고 나서 정말 홈 경기일 때마다 얘기했던 겁니다.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몽펠 막 홈에서 홈펠 뭐 홍몽펠 홈에서 몽펠은 신앙이다 이러면서 몽펠 존나 때렸던 때 기억나요? 그때 진짜 몽펠이 홈에서 승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홈 몽펠을 만들었던 게 자카리아냐. 원정에서는 개코를 파. 근데 홈에서는 존나 잘했어.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자카리안 감독이 오고 나서 내가 그냥 쭉 지켜봤거든요. 홈에서 일단 득점 자체는 잘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첫 경기부터 그것도 홈에서 장난질 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르하브르라는 팀이 어떠한 전력을 가지고 이 1부 리그에 올라왔는지 저도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그냥 몸패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 첫 경기고 홈이니까. 아시겠죠? 자, 얘네들은 일단 좀 피하고 싶습니다. 얘네들은 좀 피하고 싶어요. 만약에 굳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팀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피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낭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 두 명이 누구였죠? 가장 핵심. 아닙니다. 툴루즈 오버 이제 아니에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선수였던 일단 블라 이적했죠. 블라 어디 갔더라? 스타드렌 갔죠. 스타드렌. 스타드렌 갔고 얘가 스타드렌 얼마에 갔지? 1,500만에 갔나? 1,500만 유로에 갔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죠. 리그왕에서 1,000만 유로 이상 때리면 진짜 괜찮은 선수라고. 아무튼 얘 1,500만 유로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지로토 주장이었죠. 주장 지로토도 나갔습니다. 이 센터백인데 공격적인 부분도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보통 뭐 3팩 상황에서는 스위퍼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센터백인데 얘도 나갔어요. 그리고 델로 얘도 사우디로 갔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임대 왔었던, 그러니까 지난 시즌 임대 왔었고 두 시즌 임대였었던 뭐 개상이라든지 모하메드 이런 애들도 소속팀으로 다 복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낭트 전력이 지난 시즌 1, 2 옵션으로 쓰던 선수들 대거 빠졌다. 믿을 게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여줄지 감독도 바뀐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전력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된다. 잠깐만요. 아, 드브라 씨. 에어컨 켜놔도 덥노.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툴루즈. 얘네도 뭐 지난 시즌에 솔직히 잘해줬던 스피어링스. 그 다음에 부맨도 있고요. 부맨도 있고 그 다음에 라타오. 이런 애들 다 빠졌어요. 그리고 뭐 골키퍼 두패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야 툴루즈도 지금 이탈자들이 꽤나 많긴 해. 꽤나 많긴 한데 근데 또 라인업을 보면 지난 시즌에 굉장히 잘했던 선수 누굽니까? 야 이거 맞추면은 그래도 축구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인데 지난 시즌 툴루즈에서 득점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사카시. 달린가 기억 안 납니까? 달린가하고 뭐 아부크랄 이런 애들 기억 안 나요? 아무튼 뭐 지난 시즌에 굉장히 잘해줬었던 뭐 선수들도 나간 건 있지만 그대로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부크랄도 그렇고 뭐 니콜라이센 중원에 니콜라이센도 수비 쪽에 니콜라이센도 있겠고 그래서 뭐 크게 툴루즈도 지금 이탈자는 있지만 이번에 뭐 영입도 하긴 했고 기존 멤버들도 유지하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까지 걔가 나갔습니다. 예, 반도보면 그래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난 시즌만큼까지는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당장에 베팅하기는 부담스러운 거. 네. 당장에 베팅하기에 부담이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이건 핵심이에요.
지난 시즌 그렇게 툴루즈를 잘 이끌었고 툴루즈를 승격시키기도 했고 툴루즈를 잘 이끌었던 그 몽타니에 감독 있죠. 예, 감독 나갔습니다. 어. 그래서 감독도 바뀌었고 그런 지난 시즌에 잘해줬던 멤버들도 빠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요소로 지금은 건들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시겠죠? 근데 낭트가 일단 1, 2 옵션에서 전력 손실이 너무 있다 보니까 잠깐만. 전력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에서 정배를 받았어요. 예. 뭐 이럴 것 같으면 어제 에버튼하고 풀럼처럼 뭐 이거 아싸리 뭐 툴루즈 역배를 때리든지 프렌 쪽으로 접근하든지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오케이? 가능하죠. 그리고 캐롯님 반도 부맨을 뭐 잘 아시는 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선수 이름이 있잖아요. 보맨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부맨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 그거 가지고 반도 보맨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바이에른 미넨에 싸네야 자네야 르로이 싸네입니까 르로이 자네입니까? 예? 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어떠한 선수가 나갔는지가 중요하지 그 선수 이름 그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토시 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아시겠죠? 어. 내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얘기 들어봐도 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아유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 이거지. 자, 스타드렌. 일단은 야 지금 뭐 렌 같은 경우에도 엔조르페. 그다음에 블라. 왔어. 잠깐만. 아들내미 한번 보여주고 갈게요. 자, 안녕 해줘. 안녕. 아빠. 아빠. 계곡 가자. 아빠 데리고 가가. 안녕 해줘. 안녕. 자. 많이 컸죠? 이제 말도 좀 합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낭트에서 블라도 왔고 엔조르페도 왔고 참 보강도 괜찮고 이 제가 스타드렌 이 제네시오 감독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보강도 잘했고 아무튼 뭐 기존 있는 애들도 잘하는데 아무튼 지금 그렇다. 그리고 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 시즌 딱 한 시즌만 놓고 봤을 때 전력 외로 구분되었던 선수들 다행히도 다 임대가 있던 선수들 처분도 잘 했고요. 그래서 뭐 우구 축구를 첼시로 보냈긴 했지만 뭐 그래도 지금 있는 멤버들도 충분히 나는 시즌 잘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메스가 다시 또 1부 리그로 승격을 했는데 얼마나 해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2부 리그 막 팀들까지 제가 경기를 다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스타드렌 멤버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너무 쉽게 이길 것 같아. 너무 쉽게. 그래서 불안해요. 어제 아스날 경기처럼, 아스날 노팅엄처럼. 지금 전력상으로는 스타드렌 솔직히 뭐 크게 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렌은 정말 이 경기를 때리고 싶은데 해외 쪽에서 배당이 오르는 것도 되게 수상하고 마치 어제 아스날 경기처럼 굉장히 찝찝한 감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한 경기 조금 뭐 패스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스타드렌이 내가 일단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모나코 벤예데르 성폭행 때문에 못 나오나요? 나는 모르는 얘긴데 그거는
아까 전에 예상 명단 볼 때도 뭐 그런 그건 없었는데. 음. 자, 스트라스부르 감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크펠 감독이었던 비에이라가 여기 왔습니다. 비에이라가 왔고, 일단 전력에서는 잠깐만. 좀 잠깐. 고마워. 아빠. 고마워. 나가 있어. 엄마랑 나가 있어. 아빠. 알았어. 문 닫아보라. 그 전에 이제 크펠 감독이었던 비에이라 감독이 왔는데, 뭐 솔직히 기대는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또 전력에서 수비 쪽에 쓰던 1옵션으로 쓰던 지쿠도 이적을 했고, 그리고 그 측면에 2옵션으로 쓰던 리에나르 같은 경우에도 이적을 했고, 그래서 뭐 전력 이탈은 있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다.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그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 요번에 또 지난 시즌에 디알로가 진짜 하드캐리 했잖아요. 디알로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다음 뭐 가메이로도 그렇고, 그리고 요번 이적 시장에서 또 한 명 영입을 했죠. 에메가라고. 에메가도 영입했고, 그다음에 중원 멤버 뭐 진짜 1옵션 벨가르드하고 프르치치하고 뭐 이런 애들도 다 정상적으로 뛸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스타드래. 이 스트라스부르 뭐 감독도 바뀌고 여러 가지 요소로 좀 뭐 변화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불안한 건 없다. 그렇게까지. 크펠에서 쫓겨난 겁니까? 그 비에이라 감독 흑인 비에이라 그 맞아요. 쫓겨나가지고 그 저기 뭐냐 크펠은 지금 호지슨 감독이 간 거고. 알겠죠? 그리고 리옹. 일단 수비 쪽. 그 저기 뭐냐 수비 쪽에 있던 애들 그 어린 애들 또 다 보냈죠. 이적 보내고, 그리고 뭐 수비 쪽을 보강을 하긴 했는데 좀 애매하긴 하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불란 감독 오고 나서도 수비 쪽이 뭐 정신을 못 차린 건 매한가지였죠. 대신에 득점은 잘 되긴 했다. 득점은 진짜 잘했죠. 그래서 야 지금 리옹 같은 경우에 수비 쪽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중원부터 전반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 둘의 맞대결도 그렇고, 맞대결 성향도 그렇고, 얘네들이 잠시만 오버가 존나 많지 않나? 얘네들이가 잠깐만요. 내가 본 걸로는 오버가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스트라스부르도 1옵션이었던 센터백이 빠지고, 그리고 리옹 같은 경우에도 수비수들이 빠진 상황이라서 이적을 간 상황이라서 보세요. 얘네 둘이가 오버 확률이요. 여러분들아 77%예요. 77%. 심지어 스트라스부르는 클린시트조차 없어. 무슨 말이야? 기본 양득은 깔고 오버를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차피 리옹도 수비 안 좋은 뭐 이번 수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는 수비가 안 좋았단 말이지. 그래서 수비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스트라스도 지금 지쿠 빠진 상황에서 그 있잖아 리옹 그 저기 뭐냐 루케바하고 구스토 이런 애들 지쿠 빠진 상황에서 그래서 양 팀 다 최전방 인원들은 문제가 없고 충분히 득점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버 쪽 접근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오버 접근하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뉴캐슬하고 빌라처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오버가 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거. 어제 뉴캐슬하고 빌라가 15분 만에 오버가 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경기도 오버가 나는 데 있어서는 뭐 굉장히 좀 빠르게 오버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야 이거 참 시즌 초반에는 이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어렵네요. 비에이라가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 성향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크펠에 있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닙니다. 예, 이 중원의 선수들을 많이 넣고 대체적으로 중원에서 좀 많이 풀어나가는 압박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타입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얘네들이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수비적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막상 내려앉아서 플레이하진 않아요. 예. 그냥 그거죠. 막 강팀들을 만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비슷한 팀들끼리 붙었을 때는 크펠이 작년에는 굉장히 좀 공격적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리세라든지 에제라든지 특히나 지난 시즌 어떤 두쿠레라든지 이런 애들이 되게 좀 빛을 많이 발한 거고. 아시겠죠? 근데 결국엔 뭐 그럼 뭐해? 시즌 중반기 가가지고 성적 존나 안 좋아가지고 뭐 경질 됐는데,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LADBC 여러분들은 좀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LADBC 지금 성적이 굉장히 거의 폼이 미쳤다 수준이거든요. 예, 그냥 폼 쳤다 약간 이 정도 수준이라서 지금 LADBC를 몇 경기 했는데 몇 경기 맞췄지? 지금 LADBC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경기를 했는데 다섯 경기를 일단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긴 한데 일단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요번 지금 개막하고는 LADBC 다 맞추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딱 보면은 그냥 씨발 걔 정배네. 씨발 정배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 뭐 맨날 역배만 갈까? 맞잖아. 정배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어제 또 지로나 프렌이랑 마요르카 언더랑 레알 승 해가지고 또 운 좋게 라리가도 다 맞았더라. 운 좋게 라리가도 다 맞았는데 지금 그래서 라리가 지금 총 5경기 그 전에 라요 역배승 프렌 맞췄고 이 세비야 승이 틀렸죠. 세비야가 좀 아픈 손가락인데 자,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적중률이 나쁘진 않다라는 거. 어제 미넨 올인 박았다고. 어제 솔직히 미넨만 들어왔으면 내가 어제 거의 다 맞췄잖아. 어제 일단 아스날 경기는 안 간다 했었고, 풀럼 역배승 맞췄지, 크펠 맞췄지, 그 다음에 뉴캐슬 오버, 그다음 또 뭐 있었노? 아무튼 어제 딱 틀린 게 본머스 오버하고 미넨승 이거 두 개야.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가냐면은 셀타 언더, 베티스 프렌, 바르샤스 뭐 이렇게만 갑시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갑시다. 됐죠? 하지만 제가 에레딥시하고 라리가를 여기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들? 일단 나는 안 가. 제가 가는 메인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잘 안 가요. 나는 일단은 여러분들 LADBC 라리가 배팅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 재미없어서. 내가 안 볼 경기인데 배팅을 왜 해? 그죠? 그래서
베리어 쏘고 베리베리 베리베리 부베리. 일단 재미가 없잖아.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